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고 날씨가 건조한 봄과 가을에는 가뭄 때문에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강수량이 특히 적은 계절이라 농민들은 비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곤 하는데요. 비가 올 때 빗물을 모아뒀다가 물이 부족할 때 조금씩 꺼내 쓰는 빗물 활용 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빗물에는 영양분까지 많아 일석이조라고 하는데요. 그곳에 직접 다녀와 봤습니다. 넓게 펼쳐진 하우스 옆에 검은색 장막이 쳐진 시설이 눈에 띕니다. 이곳은 면천면 죽동리의 한 마을인데요. 이 시설은 비가 오는 기간 내내 이 빗물을 받아 감을 때나 물이 필요할 때 조금씩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설물이라고 합니다. 이 시설물은 하우스 옆에 물이 흘러갈 수 있는 작은 배수관을 설치하고 비가 오면 하우스를 타고 흘러내리는 빗물을 받아 모아뒀다가 사용하는 방식의 빗물 활용 시설입니다. 먼저 비가 내리는 동안 하우스 옆 배수관을 통해 모인 빗물을 빗물 저장 탱크에 1차적으로 저장해 놓게 됩니다. 이렇게 모아진 빗물이 탱크를 거의 채울 때쯤 빗물 저장고에 옮겨 담게 되는데요. 각각 떨어져 있는 하우스의 특성상 따로 흘러내리는 빗물을 한 번에 빗물 저장고에 모이도록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두 번에 나눠 물을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총 38m 길이로 비닐하우스와 비슷한 길이의 이 빗물 저장고는 총 207톤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깜깜한 내부는 물에 이끼가 자라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여름이 되면 찾아오는 높은 온도와 검은색 천으로 뒤덮여 있는 저장고의 특성 때문에 내부의 온도가 올라갈 수 있어 환풍기 시설도 갖춰져 있습니다. 이 시설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 한상현 씨는 빗물 활용 시설 덕분에 가뭄에 대한 걱정을 덜었고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빗물 활용 시설을 통해서 앞으로 얻어지는 기대 효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하우스를 이용해서 빗물을 활용하다 보니까 우선 물 부족한 양도 보충이 되고 또 옛날부터 그 빗물에는 비분이나 영양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빗물을 활용해서 이 야채나 이거를 식물을 재배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일 우리 동네는 이 고지대에다가 이 지하수가 상당히 파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돌이 많이 걸려가지고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내가 저수지 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동네 분들한테 면한 감도 없잖아 있고 또 그래도 이번 이 시설을 활용해서 상당히 그 내 개인적이라도 좀 뿌듯한 감정이나 이것도 있지만 시나 도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특히 이렇게 촬영해 주신 제일방송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한 빗물은 지하수와 달리 많은 영양분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작물을 재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지하수나 저수지의 물로 재배하는 것보다 성장의 속도나 생장 상태가 우수하며 출하 시기를 앞당겨 소득을 증가시키는 역할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고추를 키우고 있는 하우스를 들어가 봤는데요. 잎의 색이나 줄기의 상태가 아주 양호해 보였습니다. 한상현 씨는 받아놓은 빗물을 쓰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농작물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줄기를 잡아주기 위한 지지대를 한 개씩 더 설치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빗물 저장고를 이용하는 한상현 씨의 하우스는 총 8동, 900평에 달하는 크기인데요. 처음에는 마을에 있는 작은 저수지를 통해 물을 공급받았지만 여러 사람들이 쓰는 공용 저수지다 보니 특히 이렇게 넓은 평수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은 물을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없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농작물을 잘 키우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빗물에는 많은 영양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가뭄 때문에 농사를 짓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올해부터는 이 빗물 활용 시설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풍년 농사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중국의 건설사 금도보화그룹의 이광재 회장과 관계자들이 당진시를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에서 건축자재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번 방문은 투자협약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성공적인 투자가 이뤄지면서 당진 씨는 앞으로의 경제 발전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11월 5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에서 당진 씨가 개최한 투자 유치 설명회 당시 시와 건축자재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투자 의향 협약을 체결했던 중국 기업인 금도보화그룹의 이광재 회장과 관계자 12명이 당진 씨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체결한 투자 협약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당진 해나루 테크노폴리스 개발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이 사업은 대중국 교육의 전진기지에 입지한 당진시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적인 신도시 건설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계획됐습니다. 또한 당진항을 비롯해 광역교통과 철강산업의 중심인 당진에 글로벌 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인데요. 고대면 일원에 약 1,7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3조 5,600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본격적인 사업 설명회에 앞서 당진시 합창단에서는 환영 공연을 펼쳤으며 이에 방문단은 박수갈채로 화답했습니다. 이어 투자유치 동영상 상영 시간을 가졌는데요. 홍보 동영상을 통해 당진시는 환황해권으로 경제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위치가 뛰어나며 당진시의 기업 지원 정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제반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홍장 시장은 환영사에서 17만 시민의 이름으로 환영의 뜻을 밝히며 서해안의 중심 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당진시에 적극적인 투자를 바란다면서 당진시와 충남도청은 행정지원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도보화그룹 이광재 회장 역시 산수가 아름다운 당진시에 초대받아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며 작년 방문부터 깊은 정기를 받았다고 말했는데요. 작년 11월부터 투자를 준비해왔다며 이 사업에 많은 시간과 관심을 쏟고 있고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이 협력하면 이 프로젝트는 꼭 성공할 것이라며 당진시와 협력하기를 바랐습니다. 또한 양측은 이날 시가 올해 중국에서 개최 예정인 투자 설명회에도 현지 기업 초청 등과 관련해 적극 협력키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도 당진시의 환경과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바랍니다. JIB 뉴스 최지수입니다. 당진시가 이달부터 지출 알림 문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시범 운영이기는 하지만 공사나 용역, 물품 대금뿐 아니라 보상금과 민간 보조금까지 문자로 알려주는 시민 중심 행정 서비스인데요. 이번 달 시범 운영을 통해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보완해 내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보도에 최지수 기자입니다. 당진시가 이달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지출 알림 문자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지출 알림 문자 서비스는 시에서 발주한 공사나 용역, 물품 대금을 비롯해 보상금과 민간 보조금 등 각종 대가 지급 시 채주에게 실시간으로 지출 알림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인데요. 문자 서비스의 처리 절차는 부서 담당자가 재정 포털인 이 호조를 이용해 지출 결의를 등록할 때 지출 알림 문자 발송을 선택하면 회계부서의 지급 명령 승인 이후 은행에서 대금 지급이 완료된 뒤 귀하께서 청구하신 돈이 송금됐습니다. 당진시청이라는 문구가 채주에게 자동으로 발송되는 체계입니다. 다만 정기 지급되는 지출건이나 소액 지출건, 채주가 공무원인 경우 등은 지출 알림 문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시는 5월 한 달 동안 지출 알림 문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뒤 문제점 등을 보완해 내달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으로 지출 알림 문자 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면 그동안 돈이 급한 채주가 입금 확인을 위해 수시로 통장 및 전화로 입금 여부를 확인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출 알림 문자 서비스 도입으로 인해 시청과 시민 모두에게 보다 편리한 민원 행정 서비스가 되길 바랍니다. JIB 뉴스 최지수입니다. 당진과 보령, 태안의 미세먼지 수치는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지역 위치상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이유도 있겠지만 충청남도에 위치한 많은 수의 화력발전소 분진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충청남도는 주변 기후 환경을 조사해 지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화력발전소의 절반인 26개가 위치해 있는 충청남도. 화력발전소 건립은 고용 창출 등 지역 경제에 미친 긍정적인 효과도 크지만 발전소 가동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충남 지역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환경오염과 건강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습니다.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의 영향이 크지만 국내에서 가동 중인 화력발전소가 내뿜는 분진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화력발전을 운영하는 발전사들은 이 미세먼지 배출량이 허용 기준치 미만을 준수하고 있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입지 선정 당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됐으며 충분한 보상과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표적인 화력발전소 밀집 지역인 충남도가 대기오염 관리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는 9월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당진, 보령, 서천, 태안을 대상으로 화력발전소 주변 기후 환경을 조사하기로 했는데요. 이 주변 지역 피해 입증을 위한 과학적 실증 자료를 확보 수집해 지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도는 본격적인 기후 환경 조사에 앞서 지난 4일 사전 기획 연구에 착수했는데요. 사전 기획 연구 용역 수행기관인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는 화력발전소 주변 현황 파악과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피해 사례를 분석하는 등 향후 시행될 조사의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 화력발전소와의 거리에 따른 정확한 기상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화력발전소의 영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지역별, 권역별 기상 관측 모니터링 지점을 찾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와 같은 기후 환경 조사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람의 건강과 깨끗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이 조사를 통해 화력발전소와 주민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으로 피부에 와닿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JIB 뉴스 최지수입니다.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쌀이 주식인 한국에서 국민들은 바쁜 일상생활 덕분에 인스턴트 식습관으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식습관이 바뀌자 아이들도 덩달아 밥이 아닌 다른 음식으로 한 끼를 먹곤 하는데요. 쌀과 점점 멀어지는 아이들에게는 밥맛도 알려주고 더불어 쌀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학교급식 관계자 교육이 열렸습니다. 여기저기서 열심히 양파와 각종 채소들을 익히는 모습이 보이고 지글지글 소리가 강해질수록 교실 안에는 맛있는 냄새가 퍼집니다. 음식을 만드는 학교급식 관계자들의 얼굴에는 아이들에게 줄 요리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더 완성도 있게 만들고 싶다는 책임감과 요리를 만드는 즐거움이 함께 나타납니다. 이렇게 요리가 한창인 곳은 당진시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이곳에서는 쌀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학교급식 관계자 교육이 열렸는데요. 당진시 향토 먹거리인 꺼먹지를 활용한 단체급식 메뉴 개발이 한창입니다. 꺼먹지는 매년 11월 말 무청을 수확해 소금과 고추씨를 함께 항아리에 넣고 절여놓은 뒤 이듬해 5월부터 꺼내 먹는 당진을 대표하는 향토 음식입니다. 여기에 각종 채소를 넣고 만든 맛간장을 이용해 요리의 완성도까지 잡았습니다. 실습 시간이 시작되자 선생님들은 레시피를 정독하기 바쁩니다.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읽고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교사의 시연이 시작되자 선생님들은 모두 앞으로 모여 레시피와 만드는 과정을 눈으로 보고 익힙니다. 교사는 레시피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중간중간 질문을 던지고 선생님들은 교사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해 필기를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음식에 관해 항상 고민하게 된다는 교사와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많은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선생님들 사이에는 어느새 공감대가 형성되고 2시간의 실습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요리는 꺼먹지 비빔밥과 겨자냉채 그리고 북어강정입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는 선생님의 정성과 노력이 담긴 음식인 만큼 이번 수업에서 만들어진 요리들이 아이들의 입맛에도 잘 맞기를 희망합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당진시 협의회가 주최한 통일시대 시민교실이 열렸습니다. 이날 시민교실에는 김홍장 당진시장을 비롯해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했는데요. 현 북한 상황을 중심에 두고 국가안보에 대해 이야기하며 통일을 위해 국내외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들에 대한 강좌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9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당진시 협의회가 주최하는 통일시대 시민교실이 열렸습니다. 이 교실에는 김홍장 당진시장을 비롯한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낸 가운데 시민교실이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민주평통 윤수일 회장은 이렇게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열 수 있게 돼서 기쁘다고 말하며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서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통일을 꿈꿔왔지만 이런 순간에 북한은 30년 만에 당대회를 열며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갈등 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당장 통일을 위한 어떤 것보다 이렇게 민주평통에서 진행하는 통일시대 교육이 매우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김홍장 당진시장의 개회사에서는 2019년이면 독립선언을 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고 서로에게 가장 의미 있는 해인 만큼 세계 유네스코로 지정된 기지시 줄다리기를 북한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했습니다. 본격적인 강좌를 맡은 김규남 강사는 30년의 군생활 경험을 이야기하며 지금은 국가의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다고 말하며 강좌를 진행했습니다. 김규남 강사는 국가의 안보가 꼭 국외적인 부분에만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며 국외뿐 아니라 국내의 위협으로부터도 국가의 독립과 발전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현재 마주하고 있는 여러 상황들을 설명하고 함께 고민하며 전 국민들이 국민적 통일 의지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강좌를 마무리했습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당진 청년회의소와 영주 청년회의소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모은 500만 원의 기부금을 당진시에 전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진시와 넥센타이어, 주식회사 다인과도 장학금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시 소속 공무원이 타이어를 구매해 장착하면 개당 1,000원을 장학기금으로 적립한다고 합니다. 최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일 성금이 당진시에 전달됐습니다. 당진청년회의소와 영주청년회의소의 본회와 특우회에서 연합해 모은 500만 원을 기부한 건데요. 당진청년회의소와 영주청년회의소는 지난 1996년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올해로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날 기탁식에 참석한 김홍장 당진시장은 큰 성금 기탁에 감사를 드린다며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하고 청년회의소를 뜻하는 JC에 대해서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당진청년회의소와 영주청년회의소는 경제, 문화 등에 관련된 교류를 통해 상호 간의 이해와 우정을 교환하고 지역사회의 산업, 문화, 교육의 발전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양 지역 간의 친선과 우호를 기피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합성금 기탁식을 비롯해 당진시와 넥센타이어 주식회사, 그리고 주식회사 다인에서도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조성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넥센타이어는 앞으로 매년 300만 원, 다인은 매년 최소 200만 원을 기부하게 되는데요. 다인의 경우 시가 운영 중인 관용 차량에 자사에서 판매하는 타이어를 구매해 장착하거나 시 소속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구매해 장착하는 경우 개당 1,000원을 장학기금으로 적립하고 당진 시민이 타이어를 구매할 경우에는 개당 500원의 장학금을 적립키로 했습니다. 결국 판매량이 많을수록 장학금 기부액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당진시도 이번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넥센타이어의 판매 확대를 위해 관용 차량의 넥센타이어사 제품 구매를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으며 양사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홍보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진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모아진 이런 소중한 기금 뒤에는 기금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상생하는 모습이 앞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더 많이 발견됐으면 좋겠습니다. JIB 뉴스 최지수입니다.
내리던 비는 서쪽부터 차츰 그쳐서 오늘은 구름만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0도를 웃돌겠고요. 낮 기온은 최고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당진 지역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 10도, 낮 최고 기온 21도인데요. 서산, 태안, 홍성 지역도 이와 비슷하게 10도에서 11도, 21도에서 22도입니다. 계속해서 계룡 지역인데요. 아침 기온 9도로 충남 지역 중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으로 보령, 부여, 서천은 아침 기온 11도로 모두 동일하겠고요. 청양은 아침 기온 9도로 계룡과 함께 가장 낮은 아침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 지역인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 평년과 비슷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요즘 자꾸 코가 막히고 콧물이 나고 목도 아플 때 분명 봄 감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목이 아프고 건조한 느낌이 감기를 유추하게 되지만요. 통증과 열감 등이 동반된다면 급성 편도선염을 의심하셔야겠습니다. 이 급성 편도선염은 봄철 유해 물질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코가 막히고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 두통을 일으킬 때는 병원에 가셔서 축농증 검사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도, 고기를 잡는 어부도, 장터의 상인도, 당진 시민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신평면 매산리 976번지, 꼭 기억해야 할 우리 땅입니다. 꼭 지켜야 할 당진 땅입니다.